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인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주식 폭격기 주폭입니다. 자, 현대인스 이제 우리가 17일 및 18일 날 공모를 시작해서 우리 상장을 진행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볼까요? 일단 현대인스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많은데 일단 현대인스가 어떤 회사인지 좀 봅시다. 자, 여기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거 빌리겠습니다. 자, 현대입스는 어떤 기업인가? 2008년 4월경 현대중공업이 HD 한국조선해양 현물출자에서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사모펀드에서 개설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사모펀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사업 능력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실 텐데 선박 블록, 의장, 제도장, 배관 제조 등의 조선 기자재 전문 기업인 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일단은 조선을 하는 데는 아니고 뭐다? 정비를 주로 하는 데다, 정비. 자, 정비를 주로 하는데 이 정비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자,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돌아오는 게 뭐냐면 배가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교체 시즌이 올 거고 주기적으로 뭐 AS 받는 정비 기간이 올 것입니다. 그 기간이 마침 물렸다. 더군다나 조선 쪽에 왜냐하면 경제가 우리가 침체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수입이나 수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뭐 지금 조선 쪽에 약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주기가 좀 깁니다. 6년, 4년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번에 10년부터 해서 6년, 4년 지금 길이가 2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례가 왔는데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보면 일단 선박 자체는 블록 단위로 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250개라고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블록을 제가 이렇게 선박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박에 대한 들어가는 250개가 그 대략적으로 1,500개 정도 지금 어디서 우리 현대임스에서 제작하고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선 기자재 전문 업체 현대임스는 이런 선박들로 제작해서 조선사에다 공급하는 그러니까 원자재 역할, 원자재 공급이죠. 그렇게 역할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임스는 대표 오홍정님. 그래서 우리가 설립년도 2008년 4월 25일. 그래서 선박 구성, 부품 제조업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면가는 500원.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배 구조입니다. 우리가 볼 때 현대임스만 보면 되죠. 사실상 현대임스 들어 이렇게 지배가 어떻게 되냐면 삼호중공,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토부기계, 중공모스,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코마스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2019년도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JNP가 현대임스를 인수를 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HD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임스의 지분율 25%에 대한 주식을 2대 주주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HD 한국조선에서도 대주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HD 현대그룹에서 다른 계열사들은 협력 관계는 지속해 오면서 청장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평가를 나온다. 자, HD 현대 쪽에서 띄어져 나왔는데 다른 데에서 지금 대주주 지분을 받고 있으면서 근데 계속 협력 관계를 HD 현대랑 같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이다는 평가가 의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입스 협력 업체는 주요 고객사는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중공업, 현대삼공중공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계열사들이 지속적으로 뭐 협력 업체로 지정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나 업체들은 물류 비용이 전체로 생산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인 즉 선박에 사용되는 기자재만큼 부피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대임스 경우에는 HD 현대 계열사 근접하는 경우 공장에 설립해서 물류 비용을 줄이는 장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립하는 곳을 근처에다가 원자재 납품업체를 놔두면 이에 대한 뭐 경비가 줄어들겠죠. 그럼 원가 자체가 낮아지겠고.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조선 호황을 이야기한 단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있었죠. 해상 물동량이 급격하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조선 3사 수주량이 눈에 띄는데 그 3년치 수주를 모두 마친 상황이다. 그래서 27년까지 수주량이 모두 메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호황이란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라고 이렇게 딱 정리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2028년 본격적인 선박 교체 시기를 도래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조선 3사 수주량이 2027년까지 꽉 채워진 상태인데 그 다음에부터 선박 교체 시기가 다가오니 추가적인 큰 수주가 기대된다 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임스 매출액은 2023분기 매출액은 1,344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110억 원이고요. 전년보다 280%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슈퍼사이클에 대한 수혜를 못 받았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조선 호황에 따라 경영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올라갈 힘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왜? 영업이익이 좋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 슈퍼사이클. 자,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기 보시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온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공모 내용은 공모 주식수가 870만 7천 주입니다. 공모가 희망밴드 5천에서 6,300원, 공모금액 상당 기준 549억 원, 시가총액은 2,190억 원입니다. 생각보다 낮은 수치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청약일은 내일부터 17일부터 18일까지. 그래서 예정 상장일이 26일 월말쯤에 상장을 한다. 그래서 청약 증권사는 미래에셋 증권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임스 이번 청약은 신주 60%와 구주 40%로 진행이 될 것이며 구주 매출에는 눈에 걸리긴 하지만 어차피 빠져나갈 부분을 미리 감안하면 성장 이후 우리 유통 물량을 줄이는 효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성장 이후 유통 주식 가능한 주식은 약 22% 정도, 기존 주주가 없을 뿐더러 20%대 초반이면 적은 편에 좀 속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현대인스를 봤던 이유가 우리가 곧 상장을 하죠. 26일날. 마침 시기도 잘 탔고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고 대기업 협약업체죠. 그리고 사모펀드, 대기업에서 진행하던 사모펀드에서 인수해서 만든 기업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수익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해 주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슈퍼사이클에 와서 온 기대감에 대해서 올라가겠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도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 LS 머티리얼도 똑같고 우리 에코프로모티도 똑같았죠. 뭐 두산 로보틱스도 똑같았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를 대표적으로 본다면 자, IPO 두산 로보틱스 우리가 진행 한번 했었죠, 예전에. 자, 두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일봉 보시면, 자, 두산 로보틱스 일봉인데요. 상장날 위에 찍고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더군다나 하향 파동 맞았죠. 자, 이렇게 된 건 우리가 사실상 뭐 몰랐다. 왜 그러냐? 왜 지금 정부에서도 이때 23년 10월 달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때 24년에 대한 정부 계획이 나왔었습니다. 어떤 계획? 로봇 상용화한다. 그리고 이때쯤엔 로봇에 대한 엄청난 기대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다시 양전에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다시 한번 조정 겪어줬다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지만,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너무 섣불리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10월 달에 내년을 준비했습니다. 24년에 대한 준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들고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슈퍼사이클이 예상된다지 실질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의견이 반반 나뉜다는 거죠. 나뉜다. 50%. 자, 기회 가는 사람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십시오. 자, 야, 조선업 쪽에 슈퍼사이클이 온 것 같아? 이건 모른다는 거죠. 왜? 그만큼의 어느 정도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어느 정도 뭐 결과치가 나와야 아, 이때 슈퍼사이클이구나 보이는 건데, 정책 같은 게 나왔으면 사실상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의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데
슈퍼사이클은 언제 나올지를 몰라요. 날짜 정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현대임스가 엄청나게 올라가긴 하겠죠. 저도 이제 미래 보기는 되게 좋습니다. 좋은 회사인데 우리가 어떤 주식이든 포지션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포지션. 이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 제가 예를 드는 게 여기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일단 이거에 대한 손실을 봐야 되는 부분이 맞잖아. 그쵸? 우리 여기서 매도를 안 했다면 솔직히 손실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더 좋은 타이밍에 다른 종목 진행하다가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죠. 010-6411 8706입니다. IPO라고 보내주십시오. 제가 잡아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LS 머트리얼즈나 에코나 지금 두산 로보틱스처럼 이렇게 좀 잡아가려고 합니다. 탄력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도 있고 지금 추가적인 거 하나 더 있죠. 자, 블루엠텍입니다. 이게 블루엠텍이라는 기업도 IPO 마지막 기업은 아니었군요. DS 단속 마지막 기업이군요. 자, 블루엠텍도 이거 제게 좀 달랐습니다. 거의 의사들의 옥션이라고 할 정도로 좀 혁신적인 아이템이었는데 지금 시장 판단하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또 추가적으로 뭐 있습니까? DS 단속이죠. 자, DS 단속도 있습니다. DS 단속 첫날에 조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다음날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죠. 그리고 하향 추세인 겁니다. 자, DS 단속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에 들어갔죠. 4차 산업에 들어갔는데 이 4차 산업의 핀트가 친환경과 기술력이 집약된 그 자체입니다. 그거를 DS 단속에서 밀고 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무것도 모른다. 시장 판단하에 어떻게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걸 말하는 유튜버나 전문가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사기꾼이다. 사기꾼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사기꾼입니다. 이건 저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냐? 우리 지금 현대임스가 자체 내로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업이익도 좋고 그런 건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 지금 현대임스 들어가 있는데 막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좀 죄송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경제 침체가 왜 됐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경제 침체가 아니라고 쳐. 경제 발전이라고 쳐. 그래도 이 조선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주문을 넣고 이거 어느 정도 평년 대비 조금 올라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보서는 이게 슈퍼사이클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수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해진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세력들 입장에서는 좋은 미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혹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보수적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 물론 선박 자체가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좀 수익이 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 노하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패턴을 무시하고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슈퍼사이클인데 이 슈퍼사이클이 제가 봐서는 조금 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의 오지는 않을 거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30% 상한가 간다고 해도 앞으로 60%, 70%, 80%, 90%, 100%까지 막 이렇게 바라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이것도 사실상 배불러도 되는데 욕심이라는 거죠. 그 욕심을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항상 손절을 하고 음봉 전환을 해서 손실을 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마라토너도 같이 뛰는 파트너가 있어요. 버디가 있어요. 페이스메이커라고. 왜 내가 좀 뛰면 뛸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실제로 혼자 뛰잖아요. 퍼져요. 42.19로 가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누가 잡아준다? 잡아준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대임스 참 좋은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고 일단 발행 주식 수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일단 포부도 좋고 대기업 수주고 대기업 합정이죠 거의.
이만큼의 좀 뭐 기술력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냥 시장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현대임스는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가긴 그렇고 저도 이제 좀 지켜보고 있는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좀 방송을 좀 드릴 테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모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드린 거는 16일 17일 공모 날짜니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걸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한 고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임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고 추가적인 거 위에 보이시는 010-6411-8706 IPO라고 보내주시면요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문자로도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텔레그램 방에서도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침 시장부터 해서 제가 LS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진짜 많이 준비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단타 종목이나 스윙주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떻게 무료입니다. 무료. 전면 무료입니다. 자, 돈을 받는 방은 사기방입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문자 보시는 번호 010-6411 뭐 8706입니다. IPO 감사합니다.